2,895명, 전세 사기 특별 단속 10달간 경찰에 붙잡힌 전세 사기범 숫자입니다. 2,996명, 지금까지 파악된 전세 사기 피해자 숫자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20, 30대 청년층입니다. 피해 금액은 모두 합쳐 4,600억 원, 1인당 피해액은 1억 원 미만이 46%, 2억 원 미만은 34%, 이 전체 80%가 보증금 2억 원 미만의 서민주택이었습니다. 청년과 서민을 노린 전세 사기에 정부는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아직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어디까지로 볼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건마다 잣대가 제각각입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던 인천 미추홀구. 건축업자 남모 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세입자는 1,0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검경 수사 결과 피해자로 집계된 인원은 533명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 533명이 누군지 피해자들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확실하게 어떤 게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서 포함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저희도 궁금하거든요. 나도 피해자일까?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피해자의 기준이 된 건 계약 시점. 남 씨가 건축업과 임대 사업을 병행하다 직원들에게 자금 경색 사실을 알린 2021년 3월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후 수사한 구리와 동탄 사건에선 신고자 대부분이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차이가 뭘까? 수사당국의 설명은 고의성입니다. 사기 사건이어서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구리나 동탄은 애초 바지 임대인을 내세우거나 무자본 갭 투자한 것인 반면 미추홀은 남 씨가 건축회사를 경영했기 때문에 자금 경색 시점을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수사 관계자는 각각의 사건마다 특수성이 있어서 피해자 기준도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경으로부터 수사 개시 및 피해자 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검경은 신설된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 결정하게 되면 피해자 혼란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오늘 전세 사기 특별 단속 결과는 아직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올 하반기 전세 사기 피해자가 크게 늘어날 거란 예측 때문인데요. 정부도 오늘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지만 대책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예린 기자입니다. 정부가 분석 대상으로 잡은 올해 하반기 전세 사기 의심 거래는 4만여 건, 상반기에 4배가 넘습니다. 전세 사기 의심 거래는 아직 피해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위험하다고 예측되는 거래입니다. 상반기 의심 거래 중 수사 의뢰된 건 15% 정도, 하반기에도 의심 거래 중 상당수가 실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하반기 피해가 급증할 걸로 예상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전셋값이 고공행진하던 2021년 2년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의 계약 만료 시기가 올 연말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높게 계약했던 금액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해야 할 사건도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달간 경찰이 검거한 전세 사기범이 2,800여 명인데 수사 중이거나 수사 예정인 대상은 2,200여 명입니다. 이들과 계약한 세입자들의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아직 피해 접수조차 못한 사건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미 잠적했는데도 계약 만료가 되지 않아 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피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고소를 했다가 역으로 무고죄로 제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도. 이른바 피해 예정자들에 대한 대책을 묻자 정부 관계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바로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마다 특별법을 보완할 때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이런 전세 사기도 문제지만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세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할 거라고 예고했는데 빚을 내서 위기를 미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이 세입자는 전셋값이 정점이던 2년 전 보증금 1억 9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매매 가격마저 전세 보증금보다 더 낮은 상황. 1억 8천만 원의 아파트를 판 집주인은 1천만 원을 더 구해야 합니다. 임대인분께서 1,000만 원은 대출을 받아서 해주신다고는 하셨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조그만 불안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 등록 뒤 주택 세 채를 사들여 전세를 놨는데 전세 가격 하락에 한 채당 3천만 원씩 마련해야 하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DSR 이런 것만 아니고 그 개인에 맞게 뭐 신용대출 내년 2월부터 돌아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밖에 잠을 못 자고. 정부가 이른바 역전세, 깡통전세 대책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내놓은 건 이처럼 추가 대출 요구 목소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고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당장 보증금 미반환 사태는 막겠지만 2년 뒤가 또 걱정입니다. 부동산 값이 더 떨어지거나 집주인 자금 사정에 문제가 생기면 신규 세입자는 은행에 밀려 전세금을 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하락하는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돈을 자기 대출을 갚는 데 쓰시거나 아니면 자신의 뭐 사업 자금으로 활용한다던가 하는 게 너무 위험하지 않은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일정 기간만 규제를 풀고 세입자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효과적인 세부 대책 마련과 운용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